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술사 인생상골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수업으로 세 번째 토목시공기술사의 키워드인 콘크리트의 균열과 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균열과 열화에 대한 기초를 다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일단은 콘크리트 균열과 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균열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수축성 균열과 이제 팽창성 균열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팽창성 균열을 열화라고 하겠죠. 자, 그렇다면 콘크리트의 균열은 대체 언제 발생을 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균열은 언제 발생합니까? 굳기 전에 발생하겠죠. 다음에 또 여러분 언제 발생할까요? 굳은 후에도 발생하게 되고요. 네, 다음에 뭐죠? 구조물이 된 이후의 시간 경과에 따라서 발생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 균열과 열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시기적으로 굳기 전, 다음에 굳은 후, 다음에 구조물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의 균열과 열화가 발생한다라는 점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굳기 전에는 어떤 균열이 발생합니까? 했을 때 굳기 전에는 원인이죠. 굳기 전에는 이제 소성 수축 균열과 이제 치마 균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내적 원인, 내적이라고 하고 이제 외적으로는 이제 외력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일단은 근데 소성 수축 균열과 치마 균열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은 소성 수축 균열과 치마 균열이 있는데, 그럼 얘는 대체 뭐냐? 소성 수축 균열은 블리딩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블리딩 속도가 증발, 말 그대로 상부에 있는 물의 증발 속도보다 빠를 경우죠. 느릴 경우에 물 공급이 지연되면서 소성 수축 균열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다음에 철근 하부에 있는 공극에 의해서 침하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밀도 차이에 의한 균열이 되겠죠. 요 그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토목시공 기술사 그 교재들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들 모식도 참고하시고요. 자, 저는 기초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균열의 원인은 뭐예요? 이게 중요하죠. 원인과 대책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원인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E와 P와 C에 있다.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명심히 아셔야 돼요. 결국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EPC에 있습니다. EPC가 뭐죠? E는 뭐죠? 설계, P는 조달, 다음에 C는 시공이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EPC에 있습니다. 건설공사에서, 그죠?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저희는 EPC라고 알아두자고요, 그죠? 자, 설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가 됩니까? 배합 설계가 되겠죠. 자, 배합 설계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균열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래서 배합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우리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뭐냐? 가령 제가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 가령 뭐다? 무슨 단지, 조선공사, 막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암거 같은 경우에 우리는 물결합 제비를 어떻게 관리한다? 물결합 제비 50% 이하, 장골재율은 49% 이하,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25에서 40mm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고, 피복 두께는 기준이 있죠. 네. 요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써주는 거죠. 정량화 시켰죠. 그죠? 설계적인 부분에서. 다음에 재료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시공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쓴다?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콘크리트 시공은요. 먼저 배합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운반, 타설, 다짐, 양생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운반과 타설, 흐름으로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운반, 타설, 다짐, 양생이 끝인데 시공에서 운반 관리, 타설 관리, 다짐 관리, 양생 관리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도 여기에서 발생을 하고 대책도 여기에서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 대책은 어디서? 원인에서 찾으면 대책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원인이 운반, 타설, 다짐, 양생에서 발생하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운반에서는 뭐 서중 콘크리트는 90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20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합니다. 정량화됐죠? 자, 다짐 어떻게 할 거냐? 다짐 깊이는, 다짐봉 넣죠? 깊이는 0.1m 이상, 폭은 0.5m 이하로 관리하고 시간은 10에서 15초 내로 관리를 해줍니다. 다음에 슬럼프량은 어떻게 합니까? 슬럼프 값이 80mm 이상일 경우에는 오차범위 25mm 이내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공기량 같은 경우에는 4.5%가 기준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염화물량은 0.3kg per 루베 이내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량화가 됐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과연 콘크리트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EPC 관리라는 거예요. 됐죠?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보자고요. 그럼 굳은 후도 있잖아요. 제가 굳기 전 콘크리트가 있고 굳은 후 콘크리트가 있죠. 그럼 굳은 후의 콘크리트 균열은 어떤 형태로 나타냈을 때 원인은 뭐죠? 온도 응력과 크립과 건조 수축에 의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균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온도 응력은 가령 왜 발생하냐? 온도 응력의 발생 원인은 뭐죠? 시멘트 수화열이거든요, 여러분. 시멘트는 이제 수화열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 뭡니까? 시멘트의 양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응력이 온도 응력이 증가한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책은 뭡니까, 여러분? 물결합 제비를 어떻게 합니까? 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결합제, 시멘트 양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화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물결합 제비를 낮추자. 됐습니까? 다음 크립 같은 경우에는 시간 의존적이죠. 시간 의존적으로 하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균열인데, 이것도 이제 EPC 관리를 하자. 그다음에 대책적인 부분에서 크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배력 철근을 배근하자. 당연히 물결합 제비 관리는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화열 관리도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건조 수축은 뭐죠? 건조 수축은 결국 블리딩이 발생하고 제가 굳기 전에 소성 수축 균열이 발생하면서 그거에서 이어지는 게 이제 건조 수축이죠. 여러분, 이거 대책 뭡니까? 결국 원인 뭐예요? EPC 관리. EPC 관리로 가면은 대체적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EPC 관리. 여러분 명심하세요. EPC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설계, 조달, 시공. 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이 균열이 만약에 발생했어요. 그럼 균열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균열에 대해서는 균열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콘크리트에. 안 생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균열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0.2mm 이하에서는 그냥 표면 처리합니다. 가령 굳기 전에는 흑손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면 되고, 굳은 직후에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균열이 사라지죠. 다음 0.2에서 0.5mm 사이에서는 이제 주입공법을 쓰고 0.5mm 이상에서는 충진공법을 써서 우리 현장에서는 이렇게 콘크리트 균열을 관리한다라는, 그죠?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뭐죠?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구조물이 되겠죠. 구조물 콘크리트에서 결국 여러분 균열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랬죠? 이거는 팽창성 균열이 열화라고 했습니다. 열화. 자, 열화가 결국 발생하면 여러분 균열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뭡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 내구성이 떨어지고요. 강도도 떨어지죠. 다음에 강제를 보호해야 되는데 강제를 보호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제가 결국 부식하게 되고 부식한 데가 결국 터져 나가게 되죠. 맞죠? 그럼 또 뭐 해야 되죠? 유지 관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경제성이 떨어지죠. 그럼 LCC 생애 주기 비용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되는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원인은 뭐죠? 계속 말하죠. 우리 수업은 EPC다. 원인도 EPC고 대책도 EPC입니다. E에서 배합 설계, 철근, 배력 철근 같은 것들 관리해 주고요. 그다음에 P에서 재료 관리, C에서 콘크리트는 여러분 간단해요. 그럼 배합 끝나면 뭡니까? 운반, 타설, 다짐, 양생인데 이 부분 관리해 주면 되거든요. 맞죠?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에서 뭐죠? 이게 열화는 환경적 요인에서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뭐죠? 염해나 중성화, 동해, 다음에 화학적 침식. AAR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 AAR은 재료적인 문제에서 나옵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이죠. 가령 이 골재에서 나오는 건데 골재가 어떤 약간 이 알칼리 골재 반응 유발하는 골재들이 있어요. 그런 골재의 사용을 줄이자. 조금 심화로 들어가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 같은 걸 보고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키워드에 대한 기초강의이기 때문에 이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안 그러면 강의가 너무 길어지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 자, 대책도 뭐죠? EPC 환경관리다. 여러분 간단하죠? 기초가 잡히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콘크리트 균열과 열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리뷰해드리면요, 균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맞죠? 정의적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균열에는 수축적 균열과 팽창성 균열이 있는데 우리는 팽창성 균열을 열화라고 하고, 이런 균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언제 발생한다고요? 굳기 전과 다음에 굳은 후와 구조물 콘크리트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원인은 결국 뭐다? EPC다. 굳은 후에도 원인은 뭐다? EPC다. 구조물에서도 EPC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EPC 관리를 한다라고 흐름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건 아셔야 돼요. 굳기 전에는 소성 수축 균열과 침하 균열, 다음에 굳은 후에는 온도 응력, 크립, 건조 수축, 다음에 열화는 구조물 콘크리트에서는 뭐죠? 균열이 발생하는데 화학적 침식 또는 염해, 중성화, 동해, AR에서 이런 팽창성 균열인 열화가 발생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콘크리트 균열과 열화에 대해 가지고 5분 강의로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 키워드죠. 균열과 열화는 결국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10분 강의로 진행을 했고요. 이런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기원드리고 여러분도 인생의 단단한 굴 하나를 기술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술사 인생상굴이었습니다.